7.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과 고조선. 필자는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동북아시아 역사, 철학, 종교, 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아래 5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단군 조선의 존재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만주 지역 요하 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197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어 곽대순에 의해서 1995년에 요하 문명이 명명되었다. 이 요하 문명 지역에서는 1. 홍산 문화 후기에는 이미 초기 문명 단계 혹은 초기 국가 단계 혹은 고국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2. 초기 청동기 시대인 하가점 하층 문화에는 소병기가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구주의 중심지이자 방국 단계의 대국이라 부르고 설지강이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된 문명 고국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동방대국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필자는 소병기, 설지강 등이 이야기하는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된 문명 고국이 단군 조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역화의 이하 선우설은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인 동쪽의 이가 서쪽의 하보다도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 아래 자료 14이다. 셋째, 요 임금의 도성인 도사유지의 발견으로 요순시대가 이제는 신화시대가 아니라 하상주에 앞서서 존재한 정식의 역사시대로 인정되었다. 도사유지의 발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도사유지는 산서성 인분시 양분현 도사진 도사향 도사촌에서 발견된 용산문화 도사유형 유적지이다. 2. 전체 유적지 총 면적은 430만 제곱미터이며 내성과 외성을 갖춘 쌍성으로 외성 안의 면적이 280만 제곱미터, 내성 안의 면적이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방국 혹은 왕국 단계의 도성 유적이다. 3. 아래층 문화인 앙소문화, 묘저구 이기 문화는 나이테 수정을 거친 절대 연대가 BC 2900년에서 2800년이다. 도성 유적은 BC 2500년에서 1900년, BC 2450년에서 1900년, BC 2500년에서 2000년 등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BC 2500에서 1900년으로 본다. 직접 발굴을 지휘한 한오는 도사 유지의 중심 유적은 약 400년 동안 지속되었고 1. 조기는 BC 2300에서 2100년 2. 중기는 BC 2100년에서 2000년 3. 만기는 BC 2000년에서 1900년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무덤들은 BC 2400년경의 방국 단계의 왕릉으로 본다. 영어 요약문에는 도사 유지에 대해서 BC 2400년경 조기의 사전 국가의 수도로 표현하고 있다. 4. 결국 도사 유지의 왕궁은 기원전 2400에서 2300년경 요임금의 왕궁인 평양이라는 것이다. 각종 문헌 기록에 신화처럼 기술된 요순시대가 실존하고 도사 유지가 바로 최초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도사 유지의 발굴을 통해서
하상주로 시작되었던 신화의 역사 시대를 요순 시대로 끌어올리고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주공으로 이어지는 역사 시대의 계보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사 유지에서 발견된 두 개의 문자가 있는 문자 편호는 갑골문보다 1000년이 앞서는 동북아시아 최초의 문자로 특별한 관심을 끈 것으로 이 문자 편호의 연대는 BC 2000년에서 1900이다. 넷째, 1735년에 장 바티스트 레지 신부가 불어로 쓴 고조선과 고구리 관련 역사 기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 의하면 고조선은 요임금 시대부터 존재하였고 하, 상, 주와 경쟁하던 국가였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최근 위서 논의에 휩싸여 있는 환당고기 등이 세간에 나오기 전 훨씬 전인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735년에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프랑스 신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점이다. 레지 신부의 기록은 짧지만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관련 학자들이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상주 시대부터 고조선이 이들과 다툼을 벌이는 실존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고조선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요하 문명의 발견, 이하 선우설 등과 연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 문화의 판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문명 단계 혹은 국가 단계의 정립 시기가 BC 3000년대까지 올려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간단히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앞서 소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권위 있는 학자들도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요서 지역에는 이미 반국 단계의 대국 혹은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고국이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이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친화 역사에서는 비정할 국가 명칭이 없기에 반국 단계의 대국 혹은 문명 고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 바로 단군 조선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5가지 새로운 지평은 단군 조선의 실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단군 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8. 글을 마치며 한국 학계의 과제.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알타이어족으로 불리는 트랜스 유라시아족이 요서지역, 요하 문명 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중요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내 신문에서도 여러 곳에 소개되었다. 삼각교차 증명으로 지지되는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농업을 통한 확산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1. 마르티어 로베이츠, 독일 막스 프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 고고학부 교수연구팀, 한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미국 등의 연구진이 대거 참여한 공동연구였고 2. 고대 농업, 목축 관련 어휘 분석,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연구 결과, 고대 농경민의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1. 언어학적으로 기원이 같은 3000여 개의 언어의 개통수를 그린 결과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지는 9000년 전 요하 일대
기장농업 지역이며 2.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일본어, 원시 몽골어 퉁구스어로 1차로 분화되었고 3. 청동기 시대에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 튀르크어 등으로 2차로 분리되었으며 4. 이후에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지로 밝혀진 9,000년 전 서요하 유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 바로 요하 문명 지역이고 요하 문명의 가장 이른 신석기 시대 고고학 문화인 소화서 문화의 시작이 바로 9,000년 전이다. 요하 문명의 흑룡하 문화 흑룡구 유적에서 발견된 9,000년 전의 세계 최초의 재배종 기장과 조는 이미 2012년에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세계 중요 농업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경 서쪽 동오림 유적에서 발견된 기장은 시기는 앞서지만 완전한 재배종이 아니라 순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지정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언어가 4,000년 전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들어온 유목, 목축민들이 전파했다는 기존의 유목민 가설을 비판한다.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서요하 지역과 중앙아시아, 서유라시아의 유전 계통이 섞인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경민에서 기원하여 확산되었다는 농경민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서요하 유역에서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요하 문명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며 연구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뿌리인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요하 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지일 뿐만이 아니라 1. 9,000년 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 2. 9,000년에서 8,000년 전 최초의 재배종 기장 조 3. 8,000년 전 최초의 옥결 4. 8,000년 전 최초의 적성묘 5. 7,000년 전 최초의 복골 6. 7,000년 전 최초의 흑도 7. 5,500년 전 최초의 계단식 적석총 8. 4,300년 전 최초의 칠을 갖춘 석성 9. 3,000년 전 최초의 비파형 동검 등이 발견되고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1, 4, 6, 7, 8, 9는 요하 문명과 한반도 지역에서는 모두 발견되지만 황하 문명 중심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다. 요하 문명은 전형적인 북방 문화 계통으로 황하 문명과는 확실하게 구별된다. 위의 네이처 논문에서도 황하 문명 지역은 치나 티베트어족의 기원지이고 요하 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지라고 구별하고 있다. 곧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이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문명권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곧 1. 동북아시아, 상고사, 고대사 연구의 출발점도 요하 문명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2. 이 요하 문명 지역은 언어적으로도 황하 문명 지역과는 별개의 독자적 문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3. 이제는 요하 문명에 대해서 모르고는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 철학, 종교를 논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책과 논문을 통해서 요하 문명을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요하 문명이 발생한 바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제는 고조선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 역사 이론의 바탕이 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그에 기반한 중화민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해제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요하 문명 지역이 현재 그들의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친화 역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고, 이 입장에서 요하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화하족의 조상인 황제족이며, 이후에 이 일대에서 출현하는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이자 중화민족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들이 민족을 나누는 기준에서 언어적 동일성, 인종적 동일성, 문화적 동일성 등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 있었던 과거, 현재의 모든 민족을 친화민족 혹은 중화민족의 일부로 본다. 이들 수많은 민족들이 합쳐진 과거의 친화민족 혹은 현재의 중화민족의 역사는 모두 친화 역사사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친화민족이나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신중국 건설 이후 불과 60여 년 만에 모든 56개 소수민족이 중화민족으로 통일되었다는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1. 700년 이상 단일 국가를 유지한 고구리의 민족을 고구리 민족과 말갈 민족 등으로 굳이 나누어 설명하고, 2. 삼국시대의 고구리 민족과 신라 민족을 마치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족처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학계 역사 이론의 바탕이 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그에 기반한 중화민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것이 동북아시아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둘째, 새롭게 발견된 요하 문명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통해서 요하 문명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주류 학계에서는 관망만 하는 실정이다. 앞서 소개한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기원지가 바로 요하 문명 지역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학 분야의 연구이지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와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이 요하 문명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곧 1. 빗살무늬 토기의 기원도 소화서 문화이고, 2. 각종 적성묘의 기원도 흑룡화 문화이고, 3. 동북아시아의 옥결의 기원도 흑룡화 문화이고, 4. 편두의 기원도 이미 1만 년 전에 흑룡강 지역에서 출발해서 홍산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5. 뼈를 이용해 점을 치는 골복의 기원도 조보구 문화이고, 6. 계단식 적석총의 기원도 홍산 문화이고, 7. 칠을 갖춘 석성의 기원도 하가점 하층 문화이고, 8. 비파형 동검의 기원도 하가점 상층 문화다.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을 고조선의 세력권, 고조선의 문화권, 고조선의 세력 범위 등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 범위에는 요하 문명 지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요서 지역을 고조선의 문화권, 지역, 영역,
세력 범위 등으로 인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요하 문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한국 역사, 고고학계의 현실을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요하 문명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요하 문명에 대한 연구는 1. 식민사학을 둘러싼 사학계의 갈등이나 2. 소위 제야사학과 강단사학 사이의 갈등 3. 민족주의 사학이나 실증주의 사학 등의 문제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만주 일대에서 수천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새롭게 드러난 요하 문명이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셋째, 요하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좌로는 친화로, 우로는 한반도로 연결된다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것을 A자형 문화대라고 부른다. 이것은 소병기가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과의 교류 관계만을 Y자형 문화대로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필자의 A자형 문화대 논의는 2015년에 적봉시에서 열린 제10회 홍산문화고봉논단에서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함께 발표된 논문들과 엮어서 책으로 출판되어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A자형 문화대는 1. 요하 문명 지역에서 서남방으로 친화의 황해, 동중국해를 따라 남하하는 노선 2. 요하 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연결되는 노선 3. 장강 하류 지역에서 해로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상정하고 있다. A자형 문화대는 1. 요하 문명을 동북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삼아서 2. 주변국과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3. 단군 조선의 실체를 좀 더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며 4. 미래의 역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각이다. 넷째, 새롭게 전모를 드러내고 있는 요하 문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하 문명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다. 하나의 거대한 문명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학, 종교학, 신화학, 미술, 미학, 건축학, 철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다. 이집트 문명의 상형 문자 연구는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상형 문자에 드러난 사후세계나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학자나 신화학자가 연구하고 거대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건축학자나 천문학자들이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발표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요하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와야 하고 이제는 고고 역사학이 기후학, 지질학, 문화사, 사상사 등의 연구와 만나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하 문명의 성격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과 필자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것이 자료 26의 표이다. 우리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새로운 연구 동향과 고고학적 발굴 결과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고사, 고대사는 친화 역사의 반기 역사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 동향. 박승범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동북공정 사업기간 동북사지의 연구 동향. 3. 동북사지 고구리 관련 논문의 구성과 분류. 4. 동북사지 게재 논문의 연구 경향. 5. 맺은말. 1. 머리말.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적 검색 엔진인 백도가 제공하는 백도 백과에서는 고구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리는 서기 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존재했던 중국 고대 변강 정권으로 영역은 중국 동북지구와 조선반도 북부에 걸쳐 있다. 남북조 시기에 고리로 계칭하였으며 또 고시고리라고도 하는데 서기 10세기에 건립된 고리와는 무관하다. 백도 백과는 국내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고하는 위키백과처럼 이용자들이 정보를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도 관리자의 검열을 거쳐 편집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위키백과는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백도 백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유일한 웹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백도 백과의 고구리 등 한국사 관련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사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도 백과에서 제공하는 고구리 기술은 명백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른바 동북공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공식적으로 2002년 2월에서 2007년 2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물들은 개별 논문 혹은 저서 등으로 간행되었다. 동북공정 수행기관은 이후 확대 개편되었다. 즉 2004년 8월 길림성 고구리 연구중심, 2006년 통화사범학원의 기존 고구리 연구소를 고구리 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의 다수의 동북 역사 및 민족학 관련 기관을 동북공정 이후 고구리사 연구 기반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2004년 1월 그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동북사지를 발행하며 고구리사 연구를 주도하였다. 동북사지는 본래 길림공학원 인문학원의 장백 편총이 1997년 11월에 세기평론으로 다시 1999년 2월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에 학문으로 제호가 바뀐 것에서 시작하였다. 2006년 3기부터는 학문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1기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기반한 연구 결과물은 다종 다양한 출판사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되기도 했지만 이 동북사지가 사실상 동북공정 결과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종 다양한 출간물 형태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결과물 중 동북공정 수행기관인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기관지인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동북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구리사 관련 논문들의 연구 동향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동북공정 사업기간 동북사지의 연구 동향. 1. 중국 공산당의 강령에 따른 기본 방향. 동북공정 사업 기간 동안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기본 방향은 제호 변경에 대한 언급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당의 16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동북의 오랜 공업기지를 진흥시키는 새로운 노정에서 우리는 동북 역사지리 연구의 전문가, 학자, 독자를 대상으로 학문을 동북사지로 변경한다. 고구리와 동북 역사와 지리의 학문적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선진 문화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과 조국 철학, 민족관을 확립하여 동북사, 지리, 문화, 민족, 문화사, 고고학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고구리 연구를 강조하고 학문화하며 권위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읽기 쉽고 과학 연구 성과의 교류에 힘쓰며 자료 및 정보 제공, 학술 세미나 실시, 전문가 및 학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동북 국경의 역사와 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사회과학을 번영시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잡지사는 2004년 1기부터 2016년 2호까지 동북사지와 함께 총 80기가 발행되었다. 이 중 2016년도 출판된 동북사지는 2기다. 신문출판부의 요구에 따라 법인의 명칭인 학문으로 회복하여 2016년 3기부터 6기까지 발행되었다. 올해 발행된 학문의 4기는 그 편제와 내용 등이 동북사지와 완전히 일치한다. 2016년 발간된 동북사지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1에서 6기 간행물 전자편은 모두 중국 지망 문헌 출처가 동북사지 항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국 지망에 영구 저장되며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다. 제호 변경으로 저자, 독자, 구독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의를 보이기 위해 동북사지의 모든 내용을 독립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여 독자와 저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북사지는 단순한 학술 저널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 인용문에서 보듯 고구리 역사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지역, 즉 만주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이 제공하는 역사관은 물론이고 조국관이라는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동북사지 발간의 핵심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권과 영토의 수호 및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2002년 공식으로 시작된 동북공정이 201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그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동북사지를 필요로 했던 상황이 2016년 2기에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앞에 두 인용문에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은 동북사지를 기준으로 2004년 1기부터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017년 1기를 끝으로 사실상 동북공정의 마무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연구 주제와 방향의 제시. 동북, 즉 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강화와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동북 개발을 위한 자료집으로 장백 총서가 1986년 첫 권이 나왔다. 장백 총서는 만주 지역과 관련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료, 지방지, 기록물, 인물, 시사, 만학, 농학, 변방, 민속, 금석, 지리, 동북아 등 20여 종류의 자료 총 4,000여만 자에 이른다. 그럼에도 2004년 군건택은
장백총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으로써 향후 동북 역사와 문화를 위한 자료의 보강을 요구하였다. 장백총서에는 아직 약간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역 문명 이론의 발굴과 연구는 아직 초창기라는 것이다. 비록 동북 문헌학 수립을 위한 개념과 과제의 제시, 동쪽 변강 종합 연구와 동북아의 금상각 역사 문화 연구 및 해서 여진사 연구 등의 중점 과제를 연이어 선정했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완전한 동북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문서, 고고학 문물의 발굴은 또한 깊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조선, 한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외 사료, 문헌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명청 이전의 단대사, 예를 들면 부여사료 지편, 고구리 사료 지편, 발해 사료 지편 등도 중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사료의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재정의 한계로 질이 아직 조잡하고 어떤 책은 제대로 뜻이 반영되지 못하여 역사적 유감이 있다.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고학 자료의 발굴, 부여와 고구리 및 발해 사료의 미진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주요한 걸림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동시에 동북사지에 게재된 연구사 논문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고학 자료의 활용, 삼국사기 등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자료 확보와 활용 등을 지적하였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 왕면후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고구리의 조건과 문화, 그 초기 입국의 지역과 정권 기속 및 역사 강역이 형성한 건립의 기초 등은 모두 중국 북방 민족 문화의 깊은 역사적 축적과 한위, 진, 당 중원 왕조의 정치 제도와 전통 강역의 연원이 매우 깊고 밀접하다. 이 밖에 700여 년 동안 고구리를 통한 중원 문화의 동북아시아로의 전파 및 교류, 나아가 반도 남쪽의 신라와 일본 등으로의 도달도 국내외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동북지역 고구리 지방민족 정권의 모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깊은 연구의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고구리의 역사적 지위와 정권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위에 인용문에서 보듯 동북공정기 고구리 연구는 기본적으로 고구리가 친하의 지방민족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리 조건과 강역은 친하의 북방민족 문화와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친하 왕조의 제도 및 강역과의 밀접성이 제시되어야만 하였다. 특히 그것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내외에서도 인정된다고 하여 향후 한반도 역사에 대한 자국화 작업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